송재현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뭐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고요. 또 국가공무원법에 이 금고 이상형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마지막 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영 수사관님, 네. 그러면 7월 17일에 이 개수하고 12월 17일에 12월 17일에 개수하고 네. 계장님 캐비넷에 있다가 18일 날 수리를 하신 거죠? 네, 김정민 맞습니다. 수사관에게 수리할 때 이 비닐 랩핑된 비닐 관봉권, 띠지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세 종류의 현금 돈다발을 김정민 수사관에게 수리했고요. 네, 하지만 거기 맞습니다. 과정에서 어떤 추가로 뭐 어떤 영수 처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분명히 인계를 접수를 잘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접수하시면서 원형 보존 해달라고 3차례 정도 이야기하셨다고. 제가 보고서에 있는데.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 방에 이주연 계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때도 했고 최선영 계장은 얘기 안 했고요. 네, 저는 따로 당부를 안 했고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이주연 계장 같은 경우는 한 3차례 정도라고. 3차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12월 17일 날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그리고 12월 19일 최소 두 차례 김정민 정도 수사관에게 2차례 네. 정도 했고. 네. 그럼 아마 17일 날은 남경민 수사관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인계를 제대로 안 했겠네요. 남경민 수사관은 그 원형 보존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했죠. 저번 청문회 때. 17일에는 그렇게 개수할 때는 안 들었고 18, 19일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2차례네요.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도 원형 보존 지시는 기억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원형 보존 지시 받은 건 기억나잖아요. 네. 원형 보존 지시를 받으면서 기억이 나는데 이 랩핑된 관봉권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말은 기억이 나는데 그 물질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12년 근무한 본인 이 지금 팀에 있었던 과장, 사건 과장도 12년간 근무하면서 관봉권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김정민 수사관은 보고도 원형 보존 지시라고 해서 이게 원형이 뭐지? 라고 하면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본인은 기억 못하면 기억 못한 대로 평생 억울하게 사시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고. 해임되셔서 아니 금고 이상형의 아주 중요한 과실이기 때문에 당연 퇴직 사유예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받아도. 아시겠죠? 지금 최선영 계장이나 제가 보면 CCTV 다 접수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최재형 검사도 아마 좀 다른 잘못은 제가 지적은 하겠지만 접수는 12월 19일까지도 수리 취소 요청을 할 때까지도 지금 접수는 제대로 된 걸로 보이거든요. 절차상. 네. 시간 내드리세요. 과정에서 혹은 지금 영치계로 가는 과정에서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본인은 뭐 몰라도 돼요. 기억 어차피 못 하시니까 왜 자기가 왜 지금 해임됐는지도 모르고 왜 집행유예 받는지도 모르면서 아마 강제 퇴직 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억울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입증하지 못하는데. 최재형 검사님, 뭐 수사 자신 있다, 아니 입증 못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국정감사 내내 불려오실 겁니다만 제가 증인 신청했거든요. 그 최재형 검사님, 그 수사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최소 6가지 정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압수물품에 대한 지문 감식하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압수물 목록에 띠지나 관문권 스티커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 물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원형 보존 지시까지 했는데 내가 굳이 압수물 목록에 이거까지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생활 1, 2년 하신 것도 아니고 남부지검에서 지금 김정민 수사관은 그게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띠지 떼고 다 돈 셌다. 본인 지금 진술 답안에 써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영장 기각당할 때 사유도 너무 한심합니다. 저는 고의로 혹은 좀 태만으로 직무 태만으로 구속영장 기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날짜와 금액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합니까? 저는 그 부분 이해가 안 가고요. 네 번째는 인계할 때 어떤 수사팀에 다 인계했다고 하지만 보고 누락 일단 1월 9일 날 이 지휘체계에 보고하지 않으신 것, 그리고 심지어 인계하면서까지 보고하지 말라고 하신 것 자체가 본인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보고요. 이 다섯 번째, 그리고
압수물품을 왜 수리 취소를 합니까? 본인 캐비넷에 왜 놔둡니까? 그것도 저는 이건 좀 소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지금 모든 수사관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한국은행에 문의를 해서 추적 어렵다 나가니까 검찰이 네 하는 검사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확인할 때 보통 추적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추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이 발권자나 발권 당일이나 그때 이 입출입 기록이라도 있을 거란 거예요. 최소한 이 한국은행에 관복권이 나갈 때는 한국은행 입출입 기록이라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시고요. 그래서 최소 제가 보기엔 지금 오늘 질의 과정에서 6가지의 의문점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 있게 수사를 잘했다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 검찰에 다시 돌아가셔서 본인이 소명을 위한 최소한의 6가지는 소명하셔서 인터뷰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